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일명 노빠꾸, 이 노빠꾸라는 게 영어로는 노백인데 옛날 어른들이 백을 빠꾸 그랬었죠. 일명 이 노빠꾸로 유명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NS가 뜨거운 화제로 부상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73만 5천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죠. 이 정용진 부회장이 잇따라서 공산주의자를 멸한다, 이 뜻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에는 인스타그램에 네이버에 방공방첩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인천 송림에 있는 고깃집인데 한번 방문해 볼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깃집 간판에 방공방첩이라고 쓰여지는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정 부회장이 이 사진 게시의 의미를 알려면 그동안 이 정 부회장이 인스타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 부회장은 6일 오후 11시쯤에 인스타에 한국이 아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추가 내용은 적지 않았지만 해시태그에는 멸공, 승공통일, 반공방첩과 함께 이것도 지워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 부회장이 이렇게 이것도 지워라라는 해시태그를 단 이유는 자신이 최근에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에 멸공 태그가 붙은 게시물을 폭력 선동이라 그러면서 삭제한 그런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가 정 부회장의 멸공 태그글을 삭제하면서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죠. 정 부회장은 6일 조선일보의 멸공 정용진 게시글 인스타그램 폭력 선동 삭제했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자신이 게시한 글을 삭제했다는 인스타의 경고문도 게시를 했습니다. 인스타 측은 시스템 오류라 그러면서 삭제된 게시물을 하루 만에 복구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 부회장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 부회장은 7일 인스타그램이 정치하나 정용진 부회장이 분노한 이유라는 신문 스크랩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정 부회장의 인스타 게시물 삭제건에 대한 댓글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 조선일보의 소국이 감히 대국에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만 7일 정오까지 무려 3,600여 개, 거의 대부분이 현 정부의 대중정책 비판과 중국 비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왜 이렇게 멸공을 외칠까요? 정 부회장이 이 인스타에 공산당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자체 식품 브랜드, 그러니까 PB인 피코크의 잭슨 피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빨간색 지갑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 부회장이 손에 든 이 빨간색 지갑 색상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뭔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와 함께 피자는 잭슨 피자,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게시물에 의외의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중 정책을 펴는 현 정권을 겨냥한 글이라고 풀이하면서 이를 이유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는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곧바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공산당 싫다는 것을 왜 문재인 정권과 결부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도 관련 기사 일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그런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인데요. 이 국민교육헌장 일부를 적으면서 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회장 이후 더욱 공산당 싫다는 코멘트를 인스타에 더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추신수 선수로부터 받은 유니폼을 공개하면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절주절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듀오백이라고 적힌 의자 사진을 올리면서 듀오는 노로 바꿔야 되겠다. 콩콩콩콩콩콩 콩콩 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여기서
노백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노 밖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콩은 공산당을 낮춰 부르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 부회장이 이런 글을 쓴 것은 공산당이 싫다는 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공산당이 싫다는 것인데 왜 이걸 자꾸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이걸 기업 운영과 연계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무언의 항변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 부회장이 이 공산당 관련 글을 올릴 때마다 신세계그룹의 경영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정 부회장은 이런 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멸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에는 공산당 발언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소비자 사이에서도 반감이 일고 있다고 쓴 뉴스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콩콩, 그래도 콩콩콩콩, 콩콩콩이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싫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리고 11월 20일에는 자사 야구단인 SSG 랜더스의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는 프리덤 이스 나 프리, 이것조차도 불편러들이 있다는 현실이 개탕스럽다라고 썼습니다. 23일에는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총정리, 난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실제 주위에도 나는 이미 초, 중,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서 그런 공산주의가 좋은 사람도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에 불편해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1997년 중국에 진출했지만 실적 부진 등으로 2017년 중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죠. 그러나 계열사 중에서 이 정 부회장의 동생, 그러니까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이끄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해 있고요. 신세계 면세점 역시 중국인들의 구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른바 이 정용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대기업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심지어 정치적 견해까지도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정용진 스타일 때문에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73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정용진 부회장은 일반적인 대기업 오너답지 않게 행보 자체가 아주 내추럴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적 견해가 기업의 입장은 아니지만 자칫 기업의 비난이 쏟아지거나 심할 경우에 사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정 부회장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용진 스타일은 재벌그룹의 오너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집 형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소통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 부회장의 경계 없는 소통은 논란이 되면서도 더 친근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럭과 가재 요리 사진을 올린 뒤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발언을 연상케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정 부회장은 소고기 사진과 함께 너희들이 우리 입맛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월호 분향소에서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고 쓴 방명록 글을 떠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글들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정 부회장은 별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끄는 요인이 됩니다. 마케팅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정 부회장의 그런 SNS 활용은 기업 마케팅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 부회장에 대한 호감도가 기업의 매출에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 부회장의 정치적 코멘트에 대해서 불편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정 부회장의 발언을 재벌가의 오너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이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공산당이 싫다는 말, 이거 지극히 보편적인 말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통용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조차도 이념의 색깔로 들여다보는 시각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 부회장이 꾸준히 톡톡 쏘는 멘트들이라든지 젊은 감각의 게시글들은 한국 사회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보편적 공감대를 이념의 편견 없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데 공헌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용진 스타일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3일 신세계그룹 신년사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한 번의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도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세계그룹만의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정 부회장의 의지가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은 정 부회장이 자주 말하는 노빠꾸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다,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 부회장의 노빠꾸 정신이 신세계그룹을 유통업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비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정용진 스타일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꼰대들의 이미지로 가득한 정치판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정용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용진 부회장을 정치권으로 끌어오려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 부회장의 인스타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정 부회장이 멸공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었죠. 물론 나중에 실수를 하면서 복구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유독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2020년 한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54,330건입니다. 미국은 9,482건이고 일본은 1,070건, 독일은 1,941건, 영국 829건, 프랑스 5,475건인데 여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정부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 구글이 35%는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니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정 부회장의 게시물이 인스타에 의해서 삭제된 것은 멸공이라는 해시태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멸공이라는 단어를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면 수천 개의 게시물이 뜹니다. 심지어 멸공 해시태그는 팔로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 부회장의 게시물은 왜 삭제된 것일까요? 혹시 파워 인플루언서에 대한 선택적 삭제가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이런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본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